안녕하세요, 김태환의 키노아입니다. 오늘은 2017년도에 개봉했던 정고은 감독의 영화 소공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소공녀는 오늘날의 청년이라는 삶의 문제를 곱씹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저 또한 청년층이기에 상당히 몰입을 하고 봤던 영화고 지금도 여전히 아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시면 소공녀를 보시고 난 후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문화과학 겨울호에 김상민 선생님께서 청년이라는 난민이라는 글을 쓰셨는데요. 이 글은 오늘날의 청년 세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연애나 가족과 같은 재생산에 대한 꿈을 꾸기도 전에 그들의 현실은 이미 빚더미에 올라있다. 참 절박합니다. 당시 헬조선, M4 세대와 같은 담론이 만연했고 이는 청년 세대의 어둡고 막막한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치 사회적인 대안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 상황에 기성세대는 노력이라는 방식의 다소 막연한 개인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죠. 이 가운데 소공녀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그려냅니다. 이러한 대안적 삶을 수행하는 인물이 이솜이 연기하는 미소라는 인물이죠. 아주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미소의 삶을 지극히 현실적인 차원으로만 판단하면 이 영화는 볼 것이 없어집니다. 미소의 상상력은 관습적 현실 원칙과는 다르니까요. 담배와 위스키 한 잔, 그리고 남자친구만 있으면 미소의 삶은 충분한 것으로 그려집니다. 충격적인 점은 이것들이 자신의 집마저도 대체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죠.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혀를 찰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상상력이 매우 전복적이면서도 흥미로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소는 어떻게 해도 마이너스인 생계 상황에서 집이라는 삶의 요소를 펜으로 쓱 그어서 지워버립니다. 너무나 쿨합니다. 엄청난 고민이 아니에요. 이걸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건 너무 현실에 경도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아니라 상상력의 판단이 가능하다면 이런 상황은 도리어 흥미진진하고 또 미소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라는 잠재적 영역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미소는 주거의 문제를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만나는 친구가 문영입니다. 미소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하루든 며칠이든 재워줄 수 있냐고 물으니까 문영은 미소에게 바람든 것 같다고 대답하죠. 그런데 미소는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지 되묻습니다. 여기에 문영은 스탠다드는 아닌 것 같다고 대답하죠. 스탠다드. 이것은 소공녀가 계속해서 추적해가는 삶의 관습입니다. 이후 한 명씩 등장하는 미소의 친구들은 스탠다드한 삶의 상징입니다. 미소가 찾아간 다음 친구는 현정이죠. 현정이는 남편, 그리고 시부모와 함께 삽니다. 서로 관계가 좋지는 않죠. 현정이는 그래도 사람이 속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현정이는 결혼을 했어요. M4 세대가 포기해버린 스탠다드함. 바로 결혼이죠. 결혼을 하긴 했는데 행복해 보이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결혼 자체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수많은 스탠다드함 중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결혼이 곧 삶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하는 거죠. 현정의 집에서 잠을 잔 미소는 선물을 남깁니다. 가능한 돈이 아닌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맛있는 음식을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소는 신세만 지는 짐짝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자신의 소신껏 친구들에게 늘 보답합니다. 이후 전개도 유사합니다. 미소는 대용, 로기를 찾아가죠. 대용은 아파트를 빚내서 샀지만 불행과 우울에 빠져 있습니다. 또 반드시 결혼해야만 한다는 강박을 가진 로기네도 미소를 감금시키는 등 이상한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난 친구 정민은 스탠다드한 삶을 상징하는 결정적 인물입니다. 영화적인 갈등을 최고조로 일으키는 인물이기도 하죠. 정민은 부유한 남편과 살지만 그에 맞는 격식 있는 여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합니다. 거기다 미소에게 한마디를 하죠. 집이 없을 정도로 돈이 없으면 술, 담배를 끊는 게 맞지 않냐고요. 전형적인 스탠다드의 힘을 실은 판단입니다. 미소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은 보통 정미에게 공감할 확률이 높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미래는 불확실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미래를 기약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미래를 위해 오늘이 희생된다면, 불확실한 시간을 위해 지금의 확실한 시간이 희생된다면 그건 괜찮은 걸까요? 미소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소는 순간을 사는 자, 오늘을 사는 자니까요. 그런데 미소가 살아가는 방식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삶을 고수하되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죠. 미소의 남자친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일하겠다고 하자 사람답게 사는 게 뭔데? 라며 미소가 반문하죠. 그러니까 한솔은 그렇고 그런 것들, 남들 다 하고 사는 것들이라고 답하죠. 여기서 미소는 지금 이대로도 좋다면서 담배, 위스키, 그리고 한솔이 넣으면 충분하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보내줍니다. 스탠다드한 것 또한 존중받아야 할 삶의 방식이니까요. 남의 삶을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않기. 저는 자신의 삶을 추구하면서도 반드시 가져야 할 타자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지라는 인물이 자신의 직업과 임신 사실을 드러내며 자신이 해프다고 하니까 미소는 해픈 게 어때서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해퍼도 괜찮아요와 해픈 게 어때서요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의 답은 위로를 하면서도 타자의 삶에 개입해 판단을 내리는, 즉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후자는 타자에 대한 가치 판단의 몫이 내게 주어질 수 없음을 물음으로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공녀는 미소의 삶을 반드시 지향해야 할 것으로 그리지는 않습니다. 스탠다드한 것들과 공존하는 삶으로 그려내고 있죠. 장례식 장면 전에 미소 그리고 친구들의 쇼트가 동등하게 나란히 배치됩니다. 그들이 쇼트 안에서 어우러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들 모두가 유일하게 함께하는 쇼트에 다다릅니다. 사진 속의 미소는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들의 한가운데서 영감을 줄 수 있는 존재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소는 스탠다드의 변두리에서 산 것이 아니라 스탠다드와 함께 살아왔던 것이죠. 엔딩 시퀀스에서 친구들은 이제는 연락이 닿지 않는 미소의 존재를 곱씹게 됩니다. 왜 곱씹게 될까요? 미소의 삶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자 틈새로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소공녀는 이러한 미소의 삶을 미소만의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엔딩 시퀀스에서 우리는 미소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합니다. 얼굴을 프레임 밖으로 내보내고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단지 이 인물이 미소라고 짐작할 수만 있을 뿐이죠.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얼굴을 미소의 얼굴로 혹은 이솜이라는 배우의 얼굴로 환원하기보다는 빈칸으로 열어놓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얼굴을 빈칸으로 열어둠으로써 헬 조선의 구조에 포획돼 살아가는 지금의 청춘들을, 또 각자의 소신을 통해 살아가는 청춘의 얼굴들을 스스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대도시의 빌딩, 고층 아파트가 불빛을 내고 있는 가운데 미소의 것으로 보이는 텐트 역시 동등하게 불빛을 냅니다. 이처럼 스탠다드한 세계에만 불빛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바깥에도 강렬한 불빛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저는 소공녀가 스탠다드한 것에서 벗어나는 삶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미소를 통해 또 다른 삶의 가능성과 과감함을 직면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소공녀는 제가 무척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제 석사 논문의 한 챕터를 차지하는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의 많은 부분은 제 석사 논문 들레즈의 탈중심화 영화미학 연구의 2장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환의 키노아이였습니다.